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관련 서류 제출과 기타급 납부 등을 통해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며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표지물 착용 등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과 도시의원은 3월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4월 1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소형 무인 비행기를 뜻하는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축제장 점검, 산불 예방 등 행정 업무로까지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잠시 뒤 교량이로 날며 다리 균열 상태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눈 덮인 산림을 정찰하기도 하고 택지 개발 현장에서는 고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드론 보급이 늘면서 활용 분야도 촬영 범위를 넘어 행정 업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직접 드론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행정 전체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산불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때도 드론을 띄워 현장 확인 뒤 대응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다리 위에서 바다로 떨어진 실종자를 수색하는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재난 쪽이나 안전진단 쪽에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난자 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형정보 분석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밀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양 매화 축제장에도 드론을 활용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드론 기술을 활용을 해서 행정 서비스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있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체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한 4차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드론. 단순한 영상 촬영을 넘어 행정 업무로까지 다양하게 쓰임새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해 여수의 토지 면적이 45만여 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 지역 전체 토지 면적은 510제곱킬로미터로 전년에 비해 축구장 65개 규모인 45만 4천여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공유수면 매립과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100%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163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일부 경비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포된 문화재 대부분은 목재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화재에 취약한데요. 하지만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많지 않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40% 지정된 향일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문화재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와 진화 장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라남도도 방재시설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목조 문화재는 20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동부지의 경우 소화기 외에 기초 소방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CCTV와 감지기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특히 관리 인력이 없는 소위 나홀로 문화재의 경우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위험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물론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하겠지만 초기에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기로는 가능하지 해질지가 그것도 문제고. 이에 따라 화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차원의 설비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 소방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배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모든 인력들을 상주하는 건 사실상 현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소방 당국과의 어떤 초기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화마로 소멸되지 않도록 문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양항 내 대부분의 부두들이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해 광양항 원료부두와 낙포, 사포, 중흥부두 등 석유화 관련 부두는 설 연휴 전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포스코 부두 등은 설 당일 하루만 운영을 중단합니다. 공사는 연휴 기간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선박 입출항을 포함한 부두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항만 대테러 활동과 미립국자 감시 등 출입자 검문 검색과 시설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 주민 20만 원, 읍동마을 주민 20만 원, 쌍봉동 44통 용암경로당 회원 1동 15만 원, 화양면 마상마을 주민 12만 원, 순천시 덕연동 2통 주민 12만 원, 고흥군 도양읍 금일식당 박경심 10만 원, 금화사 김효식 10만 원, 녹동 비둘기 로타리 클럽 10만 원, 신일조선소 박성규 10만 원, 광양시 중마동 태영 이발관 정삼식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신기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남면 연도마을 주민 10만 원, 봉계동 대광오투빌 푸른솔 부녀회 1동 10만 원, 묘도동 도동마을 주민 10만 원, 광양포마을 주민 8만 5천 원, 순천시 덕연동 27통 주민 8만 4천 원, 고흥군 도양읍 성금모금 6만 20원, 순천시 송광면 대흥마을 주민 5만 3천 원, 나간면 신촌마을 주민 5만 원, 여수시 미평동 3통장 주재순 5만 원, 여수시 미평동 8통장 양옥자 5만 원, 소정경로당 회장 방길순 5만 원, 여서동 부영 5통 508동 주민 5만 원, 부영 6차 605 606동 주민 5만 원, 순천시 송광면 추동마을 주민 2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순천에 내려와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심 차관은 어제 순천 도심상가와 청춘창고 등을 방문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차관은 이어 노인복지센터와 AI 방역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양 옥룡사지 일대 동백숲이 동백특화림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백기산 옥룡사지 일대 150헥타르에 모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옥룡사지 동백숲은 경관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산림 생태 관광지로 전망이 높은 곳으로 이번에 동백 생트림이 조성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동백나무 잎과 종자를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안건 심사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여수시가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지구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상포지구 진실 규명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장 및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상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가 미리 배포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항의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방역 지역 해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AI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사유고리와 닭에 대한 임상 관찰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이동 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고흥과 나주 등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81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이나 매물 처리됐습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 광주는 0.9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권에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욱 크게 올라서 서울이 9도,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등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아직까지 흐리기만 할 뿐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없는데요. 차츰 먹구름이 다가와서 강원 산간지방에 최고 7cm, 강원 영서지방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스모그까지 유입되겠습니다. 차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등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먼지가 남쪽으로 더 퍼지겠습니다. 다행히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1.3도, 강릉 4.2도, 대전과 전주는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